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장전시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가 0.17%, S&P 500이 0.28%, 나스닥이 0.19%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3%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업들 러닝 시즌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부족하게 좀 나왔어요. 캐터필러나 보잉,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기업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 이 부분들이 있어서 컨센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 매출 같은 경우는 3%,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상회를 하면서 마무리 실적 발표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했었으면 아마 나스닥 시장 선물의 변동성이 좀 컸을 거예요. 나스닥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오늘 시장 관망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선물이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부분들이 29일날 30 FOMC가 열리죠.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276.65포인트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전날 이제 한국 시장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사실 보게 된다면 헬릭스미스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신라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쇼커버링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압축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쪽, 기관 쪽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외국인 쪽이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 호재? 혹은 리스크? 이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압축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보다는 오히려 제약 쪽에 좀 더 바이오보다는 제약 쪽에 관심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들, 외국계 쪽의 시선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쇼커버링 쪽 때문에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이 급등이 좀 나왔더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의 상승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공매도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바뀔 필요성이 있다. 바뀔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압축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역배열권역이에요. 역배열권역인데 이 이평선과 이평선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보는 전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장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뭐 7%에서 9% 정도 할인 가격에 블럭딜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수급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 매수가 좀 상당히 강했는데 이 부분들은 쇼커버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잡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많이 오른다 해서 따라가는 뭐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격이 과도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선정에 있어서의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IT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의 폭이 좀 짧다라는 거 이게 조금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는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적인 측면이 좀 많아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짧게 손절이 좀 가능하거나 뭐 대응 뭐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직장인분들에게는 조금 리스크로 좀 다가오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에서의 순환매 요 부분들 대신에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고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는 뭐 헬릭스미스나 뭐 아니면 HLB 이쪽이나 그 다음에 신라젠 이런 기업들이 뭐 5% 6% 이상 마이너스 5%뭐 이상 하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경고 신호다. 요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아마 큰 변곡점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수는 이미 선반영 좀 진행 중인데 미중 무역 협상이 변곡점이 될 것이고 선반영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이때부터가 아마도 기회이자 위기이자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할 필요성이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장은 좀 지속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니까 IT 섹터를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었어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괜찮았었는데 이런 소재 쪽의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일단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죠. 하나 한번 보자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거래량 부분들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이 조금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틀린 부분들인데 고점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거래량이 증가가 돼줘야지만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정기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뭐 전략 뭐 한 26,0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익 Q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벗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봐야 되겠죠. 조정 시는 여전히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제 힘이 좀 버거운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분봉을 보더라도 이제 탄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IT 소재 쪽, IT 소재 장비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의 폭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다. 이게 사실 부담이에요. 이게 사실 부담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여전히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2평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좀 받아요. 장중 조정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테스 뭐 이런 같은 뭐 이런 종목분들 보게 되면 단기 2평을 이렇게 타고 조정을 받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깨졌다가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졌다가 들어 올렸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 요런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IT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들 역배열권역에 있는 애들 중에서 쇼커버링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은 매수, 그리고 기관 쪽은 매수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ETF 쪽을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버리지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수급 자체가 매도가 일단 나왔어요. 금융투자 쪽에 이게 조금 빨라요. ETF 쪽은.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있어서 좀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국 시장 자체는 원체 싸요. 밸류가 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져도 크게 빠질 그런 부분들은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의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소형주들의 흐름들도 좀 괜찮지만, 일단은 대형주 쪽에 있는 뭐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오늘도 아마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체크는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부분들을 보시고, IT 섹터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거, 그분은 기억을 하시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은 역배열 권역 쪽에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산업재 쪽 섹터는 일단 저는 거의 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는 IT 섹터를 보는 게 좋고, 아니면 고배당주를 여전히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RF텍은 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뭐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쉬운 부분들이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괜찮을 건데, 아직 그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조정시에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심 요 자리 때 좀 빠져서 뭐 한 11,000원대 중반 초반 요 정도까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 정도까지 빠진다라면 오늘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빠지는 그런 모습들, 21선 이하 권역부터는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일단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좀 알아서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참 대형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은 여전히 좀 괜찮아요. 카카오 같은 이런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라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시장에 있어서 중심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구산업이 아니라 신산업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